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재병무고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죠? 어제 그 지역신문인데 전남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권 도전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JP처럼 우리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권에 한번 도전할까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보개혁 정권의 재창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그 정치권에서 그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지금 목포에서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대략 3선에서 4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굉장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3선 의원이 4선에 도전할 즈음에 되면 꼭 대권 도전서를 한 번씩 퍼뜨립니다. 본인 입으로 퍼뜨리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서 퍼뜨립니다. 그 이유는 지역 구민들은 대개 3선이면은 3, 4, 12, 1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피로감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 그것이 바로 대권 도전설이나 아니면 도지사 도전설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새롭게 본다는 뜻이죠. 저도 정치부 기자를 그 현장에서 할 때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선에서 4선을 넘어가는 게 정말 이게 호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4선을 넘어가면 또 5선, 6선 정도까지는 대략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선에서 4선을 넘어가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도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어떤 정치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2018년 6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전남지사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 선거를 앞두고도 박지원 의원이 본인 입으로 전남지사 얘기를 했습니다.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얘기를 딱 한 게 그때도 지역신문과 얘기를 했는데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선거를 앞두고 그때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섭단체가 딱 20석입니다. 20석.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에 평화와 정의연대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바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딱 20석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23일이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한 지 한 20일 남짓 지나서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아내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요 두 가지가 해결되면 출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 교섭단체 문제는 사실은 그 시도지사 선거가 지나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핑계로 댄다? 글쎄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핑계라고 보고 본인의 어떤 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TV조선에 나가서 이에 관한 논평을 요구받고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 사실은 이런 조건이 필요 없이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때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기인데 나간다 안 나간다 그냥 결정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을 딱 띄웁니다. 이런 건 바로 좋은 말로 하면 고도의 정치 테크닉이고 비판을 하자면 정치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평화와 정의연대라는 것은 이 교섭단체는 곧바로 깨졌습니다. 바로 7월 달에 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그러니까 20석이었으니까 19석 그러니까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치 지형의 변화, 시도지사 선거 이후에 흔히 정치구단이라고 박지원 의원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단 정도면 그런 정도의 정치 지형 변화는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4월 23일에 본인이 뭐 전남지사 출마를 뭐 2가지 조건을 내세워가면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신뢰성 있는 방식의 언론 인터뷰는 아니었다. 근데 그 방식을 지금 또다시 내가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호남 사람들이 박지원 의원을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이 목포 지역에서 그 지역구민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층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내년 4선 도전이 굉장히 무리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은 올해 나이가 77세입니다. 만으로. 내년이면 78세죠. 78세에 4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끝나면 82세라는 얘기인데 그걸 지역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더군다나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소화 의원은 뭐 그 원래 고향은 해남인데 학교를 전부 다 대학까지 목포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윤소화 의원은 계속해서 목포 출마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총선이죠. 목포 도전을 했었는데 이때 5.53% 이때는 무소속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당을 배경으로 업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얻은 표입니다. 그래서 3위를 한 적이 있고요.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공천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16% 넘게 얻었습니다. 2위를 했죠.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당으로 공천을 받고서도 16%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한 저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목포 지역에서는 윤소화 의원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포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손혜원 의원, 현재 무소속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그에 대해서 초반에 박지원 의원이 자기를 지원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박지원 의원이 자기를 디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직접 나가는 방안, 뭐 이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박지원 의원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원하겠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목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목포에 그 다 쓰러져가는 적산 가옥들 이거를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 적어도 목표의 표심을 약간은 흔들 수도 있다.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아마도 가서 발벗고 뛰겠다고 했으니까 윤소화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목포에서 가서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소화 의원의 그 목포에서의 경쟁력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박지원 의원의 현재 그 어떤 연령,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만 78세인데 한국 나이로 따지면 보통 79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롭게 총선에 도전한다. 이것이 지역구민들의 과연 얼마나 어필이 될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전남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JP처럼 대권 도전 얘기를 해가면서 또 이희호 여사 얘기도 꺼냈습니다. 이희호 여사도 아니 DJ가 마지막 순간에 당선될 그 즈음에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박 의원이야말로 지금 건강한데 왜 도전을 못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이희호 여사한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죠. 타계했기 때문에. 근데 이희호 여사까지 지금 들먹거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지원 의원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뭐 도전해봤자 물론 뭐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그거는 결국 박지원식 생존법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한 번 더 목포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박지원 의원식 생존법이 제가 꼭 비판받아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은 선택의 몫은 목포 주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팔순을 바라보는 노정객이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만약에 목포 주민이 정말 원한다면 박지원 의원은 이런 테크닉을 발휘하지 않고서도 내년에 사선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해지고 있는 비판적 그 주민들의 인식, 이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생존 테크닉을 구사한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 행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여러 가지 호불호에 대한 얘기를 저는 뭐 기자니까 사실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정치 행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박지원 의원, 목포 주민들이 박지원 의원의 사선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자 이제 그만해라 라고 퇴출을 명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